실제로 사병들이 이방원은 가별초를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병은 없었습니다만 주변의 개국 공신들이 나름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공신들,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화라든지 이성계 사위였던 이저라든지 이방원의 친형이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의 이방간이라든지 앙성의 군수가 그렸던 이숙번이라든지 조영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공신으로서 전부 다 이방원 편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은 사병이 상당했죠. 그런데 정도전이 그 사병을 혁파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 정도전은 그 혁파된 사병과 함께 진법 훈련을 시켰고 요동정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원이 나름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사병을 인정해 줄 테니 너희들 내 편이 되어다오.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도전을 죽일게. 근데 이제 그래요. 제1차 왕제의 난이 이방원이 이복 형제였던 이방번과 이방석을 죽였고 정도전을 죽인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아요. 어떻게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사건의 전개 과정은 어떠했을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 실록. 태조실록에 이 내용이 있겠죠. 당시 왕은 태조 이성계였으니까. 그런데 태조실록은 언제 쓰여지냐면 태종 때 쓰여집니다.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도 이성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선대 왕이 죽고 나서 실록청에 사관대에 들어가서 실록을 쓰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이방원이 왕이었을 때 이성계 실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태종 실록을 100% 믿기는 어렵지요. 근데 태종 실록 내용은 물론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보는 1차 왕제랑과 비교했을 때 대충 이런 겁니다. 왕자들이 궁궐 경복궁에서 숙이 쉽게 잠을 자면서 숙직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큰아들이었던 이방우는 벌써 죽어 있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방과는 가별초를 이끌고 있지만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어디 가서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럼 나머지 아들들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궁궐로 불러들이는데 불이 꺼져 있는 경복궁으로 새 왕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방원이 들어가려다가 형들 좀 이상하다. 경복궁이 불이 꺼져 있네. 이거 아무리 봐도 정도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정도전 쪽에 이방원은 사람도 다 심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왔더니 훗날 원경 왕과 되는 민씨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민무질과 함께 있으며 이방원을 만났고 사병을 혁파한다고 하니 모든 무기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훗날 원경왕과 되는 이방원의 부인 민씨가 자신의 집에 그 많은 무기 병장기를 다 숨겨놓고 있었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무기들과 함께 궁궐로 가자. 근데 기록에 입각하면 이래저래 말탄 기병과 보병까지 한 20여 명?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성계가 몸이 아파 있었더라도 왕의 친위부대도 있을 거고 당시 세자도 이방석인데 이방석이 나이가 16살 정도 됐으면 아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20명을 제압을 못한단 말입니까? 정도전이 바보입니까? 실제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횃불이 가득했고 기병들이 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저는 충분히 후자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병력과 함께 경복궁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성계를 제압해? 이성계가 진짜 병석에 누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태종실록에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방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병장기를 들고 칼을 들고 자기 아빠 침소에 가서 아빠를 결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석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성계도 뭔가 몸이라도 이렇게 해서 내 이놈들 너희들 뭐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쿠데타죠. 자식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민 게 바로 제1차 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든지 제압이 됐겠죠. 어딘가 구금이 됐겠죠. 그래서 이방석도 병력이 밀리니 너 꼼짝마 하고 수많은 병력으로 그 광화문 앞에 병력을 세워놓은 채 정도전을 죽이러 간 거지 않겠습니까? 정도전을 죽이러 갔는데 이때 정도전은 또 다른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던 신지사대부 남은과 밤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은 첩집에서. 여러분, 진짜로 정도전이 이방원을 물론 진짜 사병 혁파하고 그랬으면 죽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도전이 이방원과 그 형제들을 죽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아버지 이성계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성계라고 정도전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면 그걸 좋아했을까?
그건 목이 100개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왕의 친아들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다만 그 이방원의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짜 정도전이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더라면 그날 밤에 친구 첩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잡으러 온 이방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까? 태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죽기 직전에 정도전이 비굴했대. 이방원이 정한대군이니까 정한대군께서 지난번에 저를 살려주었듯이 이번에도 한번 살려주시라. 무슨 말이죠? 아니 정도전이 유배가 있고 정몽주가 이 정도전을 죽이려고 할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대신 죽임으로 인해 정도전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정한대군께서 지난번에 나를 살려주었듯이 이번에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이야기했으나 이방원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태조실록이 아닌 기록에 보면 내가 30년 개혁을 꿈꿨는데 오늘 이 잘못된 술자리 한 번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정도전을 죽이고 그 칼을 들고 그 칼엔 당연히 정도전의 피가 묻었겠죠. 이성계에게 간이 이성계가 그 칼에 묻은 피가 내 친구 정도전 삼봉의 피더냐라고 울부짖죠. 이성계는 정말 정도전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자, 바로 왕제난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복동생 세자 이방석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성계도 설마 내가 이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내 자식을 죽이겠냐, 이복동생을 죽이겠냐라고 했지요. 그런데 궁궐에서 쫓겨나가던 이방석을 결과적으로 이방원 일파가 또 죽입니다. 실제로 직접 이방원이 칼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석의 친형이었던 신도광후 광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방번이 얘가 진짜 웃긴데, 이방번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왜 조심스럽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별초를 세 집단으로 쪼갰다고.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형이었던 이방과 이방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복동생이었던 이방번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방번이 가별초가 있으니까 그 가별초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러 가기 전에 이방번을 만납니다. 내 편이 되어다오. 근데 이방번이 뭐라고 하냐? 저는 형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제 동생 편을 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만약에 방원이 형이 내 동생 세자였던 이방석을 제거해주면 내가 세자가 될 수 있겠지라는, 이거 미친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한쪽 편을 완벽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가별초를 거느리고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물론 그렇지만 그 가별초는 이성계의 사병 집단이었고 이성계의 신우, 왕후, 한씨 소생들과 동북면 함흥에서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방과나 이방원의 명령은 듣겠지만, 여러분 진짜 개경에서 살았고 아주 그냥 코 찍찍 흘리고 있었던 이방번이 가별초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 한들 그들이 이방원이나 이방번을 향해서 칼을 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왕제의 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간 이방원과 그리고 자신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었던 이화와 자신의 사위였던 이저 그리고 이성계 조카들까지 다 이방원 편을 들었던 사건. 이거는 목숨 걸고 나라를 건국시켰더니 이복동생 코올리게 그리고 행실도 좋지 않은 어린 놈에게 세자 자리를 주고 그리고 정도전의 나라가 되어가니 이성계의 인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게 정도전의 나라가 되고 저 코올리게의 나라가 되냐라고 하면서 함께 이방원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보아, 이게 이복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정도전을 죽였다라고 이방원만 탓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았던 이방번도 제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동하고 광씨 아들이었던 이방번과 이방석이 죽었고 정도전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 근데 여기는 다 큰 장성한 아들. 여기는 엄마 아빠 깎아 사줘 뭐 그 정도는 아니다. 16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다 장성한 아들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고려왕조 500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게 백성들 보기 쪽팔려서 살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는 함흥으로 가버리죠. 옥새 들고.
그런데 이방원이 이방석을 죽였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장자 계승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자 되기도 어려우니까 자신의 둘째 형 이방과에게 세자가 되어 주십사라고 했다가 이방가가 왕이 되니 그게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방원은 왕이 아니에요. 그 이방원이 어떻게 왕이 됐고 왕이 되면 태종이죠. 그 태종의 통치는 제가 태종 vs all of them, 이것도 조회수가 한 80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2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은 태종 시대만 쪼개서 재밌는 이야기들, 양령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제 1차 왕제난만 이야기했고 아직도 한 번의 왕제난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차 왕제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